클래식 인물 열전. 손수연의 팡팡 스토리 클래식.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들립니다. 클래식 음악사의 한 획을 그은 특별한 연주자와의 만남. 드라마틱한 삶을 살았던 음악가의 인생과 음악 이야기가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클래식 연주자들의 영화 같은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음악평론가 손수연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2025년 새해에 모두 건강하시고 많은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와, 오늘 새해 인사 준비 오신 겁니까? 네, 굉장히 외워서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팡팡 스토리 클래식에서 만나볼 주인공 누구입니까? 오늘 만나보실 지휘자는 제가 지휘자라고 네, 했지 않나요? 맞습니다. 네, 지휘자 구스타보 두다멜입니다. 지난주에 말씀해 주셔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몇 년생이죠? 네, 1981년생의 상당히 젊은 지휘자지만 네. 동시대에 가장 뛰어난 지휘자 중에 한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네, 구스타보 두다멜은 클래식 음악의 어떤 불모지인 베네수엘라에서 태어났지만 어려서부터 오케스트라 지휘의 뜻을 두고서 경험을 쌓았고요. 18살 무렵에는 이미 베네수엘라를 대표하는 청소년 교향악단의 음악 감독으로 임명됐습니다. 대단한 것 같아요. 베네수엘라 출신. 그렇죠. 뭔가 클래식 음악의 중심이 아닌 곳에서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곳이니까요. 자, 구스타보 두다멜, 음악계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킨 지휘자 아닙니까? 네, 구스타보 두다멜은 전 세계 젊은이들의 어떤 예술 향유를 독려하는 그런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네. 두다마니아라고도 이야기하고 구스타비시모라는 어떤 신조어를 만들어낼 만큼 팬덤이 굉장히 강한 지휘자이기도 합니다. 음악계의 그런 특징으로 이제 음악계의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키기도 하는데요. 고전 클래식 음악을 넘어서 재즈나 월드뮤직, 대중음악, 정말 영화음악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다양한 음악들을 대중에게 선사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2025년 신년에 제일 처음으로 만나볼 음악가로 이 구스타보 두다멜을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올해 구스타보 두다멜이 이제 미국의 LA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음악 감독을 떠나서 올해부터는 뉴욕필 상임지휘자로 활약을 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와, 정말 대단하네요. 이 기세가 하늘을 뚫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주 젊은 나이에 이제 드디어 뉴욕필에 입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40대 어떻게 보면 중반에 뉴욕필에 입성을 하다니 정말 대단합니다. 활동 범위가 더 넓어지겠는데요? 네, 두다멜은 2025년에는 지금 우리 서울시립교향악단 음악 감독이면서 뉴욕필의 음악 감독인 야판 츠베덴의 후임으로 뉴욕필을 지휘하고요. 2026년 가을부터는 이제 음악 감독으로 정식으로 취임을 한다고 합니다. 네. 계약 기간은 5년이라고 하고요. LA 필하모닉에서는 약 35억 원 우리 돈으로 아마 요즘 환율이 올라서 더 오를 것 같은데 예. 280만 달러의 연봉을 받았던 두다멜이 클래식계에서는 가장 몸값이 비싼 지휘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정말 미국의 어떤 그 프로풋볼의 슈퍼볼의 하프타임 쇼에도 등장을 하고 예. 또 드림웍스 애니메이션에도 성우로 출연을 하고 대중문화계에서도 굉장히 많은 활약을 하다 보니까 인기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이게 또 높은 연봉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클래식 음악에서도 모차르트에서부터 어떤 레너드 번슈타인에 이르기까지 레퍼토리 굉장히 넓은 편입니다. 그렇군요. 자, 여기서 음악 한 곡 듣겠습니다. 어떤 곡 준비해 주셨습니까? 네, 오늘 신년이기 때문에 이 비엔나의 아구협회라고 이야기를 하죠. 뮤직페라인에서 매년 1월 1일 저녁에는 신년음악회를 개최를 합니다. 네. 그리고 그 빈필하모닉이 연주를 하는 그 신년음악회에 어떤 지휘자가 그해 초빙이 될 것인가가 매년 큰 관심사인데요. 구스타보 두다멜도 이제 거기에 초빙이 돼서 신년음악회 지휘를 했습니다. 그 신년음악회는 정말 그 뮤직페라인이라는 황금홀이 정말 아름답게 꾸며져 있고 또 꽃장식도 매년 다르게 꾸며져 있어서 사람들한테는 큰 관심을 받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비엔나의 왈츠만 내내 연주를 하거든요. 그래서 예. 사실은 처음에는 너무 좋다 이러고 듣다 보면 약간 나중에는 계속 왈츠만 나오니까 좀 지루하기도 하고 네. 그런 느낌을 주는데 이제 마지막에는 항상 그 요한 슈트라우스 1세가 작곡한 라데츠키 행진곡
을 연주를 하면서 또 마무리를 하는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년이기 때문에 이 곡을 한번 두다메리 지휘로 들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요한 스트라우스 1세 라데츠키 행진곡 작품으로 228 구스타프 두다메리 지휘하는 빈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요한 스트라우스 1세 라데츠키 행진곡 작품으로 228 구스타프 두다메리 지휘하는 빈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지금 오늘 들은 버전은 2017년 신년음악회 버전이죠? 네, 그렇습니다. 벌써 한 8년 정도 이제 이전의 곡이니까 두담을 굉장히 젊었을 때의 더 곡이네요. 와. 예. 이거는 이제 또 사실 전통적으로 지휘자가 관객을 보면서 지휘를 하면서 박수 소리도 이제 유도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박수 소리까지 음악의 일부분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때 영상을 보시면 두다멜의 지휘에 따라서 박수 소리가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그런 걸 보실 수가 있고 두다멜의 표정이 이때 너무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얼굴로 지휘하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여서 관객들의 호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렇군요. 자, 인기 지휘자 구스타프 두다멜은 어떤 어린 시절을 보냈는지 궁금합니다. 네, 베네수엘라에서 1981년 1월 26일에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트럼본 연주자로 어린 시절부터 굉장히 음악적인 환경에서 자랐다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바이올린을 배우기 시작했다가 그 잘 알려진 베네수엘라의 혁신적인 음악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엘 시스테마의 어떤 수혜자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청소년기에 바이올린에서 지휘로 이제 관심을 점차 돌리게 되는데요. 엘 시스테마의 창립자인 호세 안토니오 아브레우 한테서 이제 지휘를 배우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1999년에 불과 18살의 나이로 베네수엘라 시몬 볼리바르 청소년 오케스트라의 음악 감독으로 임명이 되면서 지휘자로서는 첫 발을 내딛게 됩니다. 그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되죠. 네, 굉장히 생각보다 빨리 20대에 이제 얻게 됩니다. 5년 후에 두다멜은 2004년에 밤베르크 교향악단에서 주최하는 구스타프 말러 국제 지휘 콩쿠르에 참여해서 우승을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뭐 정말 클라우디오 아바도라든지 사이먼 레틀 같은 그런 명 지휘자들의 눈에 띄게 돼서요. 그들의 후원과 또 엘 시스테마의 그 당시에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두다멜과 엘 시스테마가 이제 서로가 뭔가 상호 보완적인 효과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 또 뭐 이스라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로스앤젤레스 필하모닉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지휘를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세계적인 음반사인 독일의 도이체 그라모폰하고 전속 계약까지 체결을 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정말 승승장구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또 심지어 젊은 나이에 밀라노의 라스칼라 오페라 극장에서 모차르트 오페라 돈 지오바니를 지휘하면서 오페라 영역에도 아주 순조롭게 진출을 하게 됩니다. 교향악뿐만 아니라 오페라 지휘도 했군요. 네, 오페라 지휘를 자주 하는 건 아닌데 오페라 지휘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빈필하모니 오케스트라와의 처음 인연도 궁금합니다. 2007년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젊은 나이에 이제 빈필하모닉을 지휘했다 할 수 있고요. 예. 루체른 국제음악제에서 빈필하모닉 오케스트라하고 첫 공연을 가집니다. 외국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어떤 그 공식적인 직함을 맡게 된 것은 예테보리 교향악단의 수석 지휘자를 맡아서 2009년에 취임을 하게 되고요. 동시에 또 베네수엘라의 시몬 볼리바르 청소년 관현악단하고도 또 BBC 프롬스에도 출연을 하게 되고 루체른 국제음악제 또 보온 베토벤 음악제 등에서 공연을 해서 큰 찬사를 받게 됩니다. 데뷔 음반인 베토벤의 교향곡 5번, 7번을 위시한 대부분의 CD와 DVD도 그 당시에 시몬 볼리바르 청소년 관현악단하고 함께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 9월부터는 28살의 나이로 예사파카 살로넨의 후임으로 LA 로스앤젤레스 필하모닉의 음악 감독으로 취임하면서 와. 최연소 음악 감독의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네. 정말 독창적인 해석에다가 아주 정말 열정이 느껴지는 그런 열정적인 지휘로 명성을 얻게 됩니다. 네. 이번에는 LA 필과 함께한 연주 들어보겠습니다. 찰스 아이브스의 교향곡 2번 1악장 안단테 모더라토 구스타프 두다멜이 지휘하는 LA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찰스 아이브스의 교향곡 2번 1악장 안단테 모더라토 구스타프 두다멜이 지휘하는 LA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두다멜이 최근에는 아주 특별한 곳에서 연주를 했다고 네, 하죠. 그렇습니다. 정말 뭐 다양한 오케스트라하고 협연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또 특별히 의미 있는 장소에서 연주를 가졌습니다. 이제 벌써 작년이 됐는데 지난해 12월 7일 재개관한 프랑스 파리의 노트르담 대성당의 재개관 기념음악회에서 지휘를 맡아서 생상스 교향곡 3번, 일명 오르간 교향곡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지난 12월 20일에 소개를 해드렸던 노트르담 성당의 전속 올게니스트였던 올리비에 라트리와 함께 협연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그 오전에 개관 미사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성스럽고 뭐 미국의 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나 마크롱 대통령, 영국의 또 윌리엄 왕세자 다 정말 그 전 세계의 VIP들이 참석한 가운데서 미사가 열렸는데요. 제가 그때 지난번에 라트리를 소개해 드릴 때 굉장히 어떤 현대음악 그리고 또 즉흥음악, 프랑스 오르간 음악의 즉흥 연주의 전통에 굉장히 심취해 있는 연주자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라트리가 그날 이 세계적인 귀빈들이 모인 가운데 노트르담 대성당 안에서 미사를 하는 중에 이 신부님이 이제 미사를 집전하시는데 오르간으로 너무 즉흥적인 현대음악을 연주를 하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그때 왔던 그런 손님들이 다 약간 당황한 얼굴을 하게 되고 그리고 정말 뭔가 아주 웅장하고 성스러운 그런 고풍스러운 미사의 분위기하고는 썩 어울리지 않아서 사실 라트리의 시도가 나쁜 건 아니었는데 비난을 엄청 많이 받게 됩니다. 어, 이 정말 성스럽고 뜻깊은 의미로 있는 미사를 망쳤다. 막 이런 평가까지 받게 됐는데 그날 저녁에 이 두다메렐과 함께했던 이 생상스의 오르간 교향곡은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정말 찬사를 또 다시 한번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 사이에 칭찬도 들었다가 욕도 먹었다가 하는 올리비에 라트리가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네. 이 정말 영광스러운 연주회에 두다멜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그 파리 노트르담 성당 재개관 기념 연주회, 그야말로 세계적인 관심이 집중되는 연주회 아닙니까? 그 수많은 지휘자 중에서 두다멜이 지휘를 맡게 된 배경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두다멜이 이제 LA 필하모니 가고 또 파리 국립오페라의 음악 감독으로도 활동을 하고 있어서 프랑스 파리하고도 인연이 있습니다. 네. 이번 연주에서는 라디오 프랑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하고 함께 다양한 어떤 연주자들을 조화롭게 이끌어서 행사 또 음악회의 품격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항상 이제 두다멜의 음악을 들으면은 어떤 사회적인 통합 치유 이런 것들을 이제 추구하는 음악가다라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노트르담 대성당은 2019년에 큰 화재로 상처를 입었고 이번에 어떤 재개관 행사는요 단순히 어떤 건축물의 복원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음악이 공동체를 하나로 묶고 또 희망을 전달하는 힘을 가졌다고 믿고 있는 두다멜은요 이번 연주회에서도 음악은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우리를 치유하고 위로하며 하나로 묶는 힘이라고 강조하면서 재개관 연주에 대한 그런 소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바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생상스의 교향곡 3번 시다한조 작품으로 78 오르간 심포니 2악장 후반부를 오르가니스트 올리비에 라트리와 구스타포 두다멜이 지휘하는 라디오 프랑스 필하모니 오케스트라가 연주합니다. 생상스 교향곡 3번 시단조 작품으로 78 오르간 심포니 2악장 후반부를 감상하셨습니다. 오르가니스트 올리베 라트리와 구스타포 두다멜이 지휘하는 라디오 프랑스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교수님, 이 두다멜의 이 지휘 스타일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영상으로 많이 보셨겠지만 지휘하는 영상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철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이 지휘를 하고 또 웃는 모습이 너무나도 행복해 보여서 기분이 좋은데 이런 지휘 스타일 클래식계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스타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뭐 흔한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동안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또 과거의 지휘자들 뭐 카라얀이라든가 또 아니면 번스타인은 그래도 굉장히 어떤 단원들이나 아니면 관객들에게 친숙했던 지휘자인데요. 프루트뱅글러. 예, 프루트뱅글러라든지 아르투로 토스카니니 같은 그런 지휘자들을 보시면 항상 너무나 엄격하고 네. 진지하고 또 그 포디움에 서서 뭔가 묻는다든지 그런 행동을 하는 거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두다멜은 정말 그런 격식을 모두 무너뜨리고 굉장히 그 오케스트라의 연주에 대해서도
바로바로 즉각적인 반응을 리허설 할 때도 보면은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뭐 아주 좋다, 최고다, 행복하다, 막 이런 말을 하면서 리허설을 하면은 연주하는 단원들도 기분이 자연스럽게 정말 올라가게 되고요. 굉장히 뿌듯해하고 행복해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어떤 칭찬 효과를 통해서 더 좋은 시너지를 이끌어내는 그런 지휘자 같고요. 정말 약간 토스카니니나 프루트뱅글러 같은 지휘자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성격의 지휘자고 또 뭐 세대가 거의 너무나 많이 다른 차이가 있기 때문에도 하겠지만 오늘날에는 아바도를 지나서 예. 번슈타인에서 아바도를 지나서 이런 어떤 친근한 리더십이 더 각광을 받는 시대에 맞는 지휘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습니까? 긍정적으로 보시는 겁니까? 아, 그럼요. 네. 아하, 그렇군요. 예, 두다멜이 미남은 아닌데 네. 이 웃는 얼굴이 굉장히 뭐랄까 사람을 편안하게 하고 사랑스럽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 사람이 연주하는 음악조차도 정말 이 사람들이 경청을 하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프루트뱅글러나 카라얀이 살아있었다면 두다멜이 혼나지 않았을까요? 많이 혼났겠죠. 채신 없다. 경망스럽다 이렇게. 자, 구스타보 두다멜을 이야기할 때 베네수엘라 헬 시스테마와 시몬 볼리바르 청소년 관현악단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네. 엘 시스테마는 어떤 시스템이라는 스페인어지만은 사실은 베네수엘라의 빈민층 아이들을 위한 무상 음악 교육 프로그램을 말하는 것으로 더 유명합니다. 1975년에 경제학자이자 음악가인 호세 안토니오 아브레우 박사가 이것을 설립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수도 카라카스에 있는 빈민가 차고에서 처음에는 빈민가 청소년 11명 을 데리고 출발을 했다고 하는데요. 2010년 기준은 190여 개의 센터 또 26만여 명이 가입된 조직으로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이 오케스트라의 취지에 공감했던 베네수엘라의 정부 또 세계 각국의 음악인 민간 기업의 후원으로 엘 시스테마는 미취학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음악교육 시스템으로 정착을 했습니다. 종전의 음악교육하고는 조금 다르게 음악을 통한 사회적 변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이제 남미 쪽이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긴다고 하는데요. 어린 시절부터 마약이나 폭력, 포르노, 총기 사고 이런 각종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베네수엘라의 빈민가의 어린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침으로써 범죄를 예방할 뿐만 아니라 또 미래에 대한 비전 그리고 꿈을 제시하고 어떤 사회인으로서의 책임감, 덕목 이런 것들을 심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엘 시스테마에서 음악 교육을 받고 세계적인 지휘자가 된 두다멜. 이와 비슷한 활동을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두다멜은 정말 엘 시스테마가 배출한 최고의 어떤 아웃풋, 결과물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엘 시스테마가 자신의 삶을 정말 두다멜 스스로도 구현했다고 말하곤 합니다. 이 경험을 기반으로 전 세계적으로 엘 시스테마와 유사한 프로그램들을 여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LA 지역에서도 YOLA라고 해서 유스 오케스트라 로스앤젤레스를 설립하기도 하고 또 두다멜 재단에서도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두다멜은 음악이 더 정의롭고 평화로운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믿고 있고요. 이것을 또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꿈의 오케스트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엘 시스테마를 벤치마킹한 이런 어린이 청소년 오케스트라 교육 프로그램들이 이제 많이 정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여기서 구스타보 두다멜의 연주를 한 곡도 듣겠습니다. 어떤 곡입니까? 마르케스 작곡의 단손 2번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단손 2번은 원래 알려진 곡은 아니었는데 이 두다멜과 또 시몬 볼리바르 청소년 교향악단이 이 곡을 연주하면서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르케스 단손 2번을 구스타보 두다멜이 지휘하는 베네수엘라 시몬 볼리바르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마르케스 단손 2번 구스타보 두다멜이 지휘하는 베네수엘라 시몬 볼리바르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베네수엘라 시몬 볼리바르 관현악단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닙니다. 네. 그렇군요. 시몬 볼리바르 청소년 관현악단은 라틴 아메리카 어떤 독립운동의 영웅으로 추앙받는 시몬 볼리바르에서 그 이름을 따가지고 왔는데요. 이 악단이 엘 시스테마의 악단들 중에서 가장 많이 지원을 받고 있는 악단이었습니다. 네. 운영 비용의 상당 액수를 국가에서 충당하기 때문에 사실상 국립 관현악단으로 볼 수도 있었는데요.
2000년대 들어서 두다멜이 이렇게 스타로 성장을 하고 또 엘 시스테마가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아주 한때는 큰 존재감을 과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0년대에 들어선 이후에 시몬 볼리바르 교향악단하고 또 베네수엘라 독재 정권의 유착 관계에 대한 어떤 비판이 굉장히 커지고요. 또 설상가상으로는 2016년 이후에는 베네수엘라가 경제적인 어떤 파탄으로 가면서 큰 위기를 겪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는 너무나 빠르게 잊혀져서 오늘날은 이 오케스트라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근황을 아는 사람도 없고 궁금해하는 사람도 별로 없을 정도로 정말 관심 밖에서 빨리 벗어나게 됩니다. 관심 밖으로. 2010년대 후반부터는 이미 기존 단원의 40%가 단을 퇴단해서요. 베네수엘라를 떠난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베네수엘라는 2016년 경제 파탄 이후로 치안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인데요. 그 이전에 고유가 시절에 잘 나가던 때도 치안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서 협연자가 공연하기 직전에 악기를 도난을 당해가지고 급히 학생들의 학생용 악기를 구해서 연주하는 해프닝이 발생을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어찌됐거나 두다멜은 이 교향악단을 이끌고 유럽 무대로 진출해서 본인과 이 오케스트라의 성장을 함께 이끌었습니다. 네. 하지만 좀 안타까운 마음은 지워지지가 않네요. 네, 조금 이게 유지가 잘 됐으면 좋을 텐데, 뭐 개인의 노력으로 이런 것들이 시작이 됐다 할지라도, 그 다음은 어떤 뭐 공적 기관에서나 사회적으로 이걸 잘 키워나가야 할 책임이 있는데요. 뭔가 그게 유지가 안 되니까 개인의 힘으로만 이것을 계속 유지해 나가기는 그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어떤 사회적인 문제를 문화예술의 힘으로 많이 좀 극복해보고자 하는 아주 좋은 사례였는데 지금 이게 잘 유지가 되지 않아서 그게 조금 안타깝습니다. 네. 손승 교수님, 구스타보 두다멜이 지닌 가장 큰 장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굉장히 어떤 친화적인 태도, 그게 뭐 관객들에게도 그리고 같은 오케스트라 단원들에게도 굉장히 친근하면서도, 그리고 또 라틴계의 음악가기 때문에 정말 정통 모차르트 고전음악, 바흐 뭐 이런 음악에서부터 말러 그리고 현대음악까지 이어지는 클래식 레퍼토리에도 정통하고 라틴의 음악에도 굉장히 많은 어떤 그런 조예가 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클래식 음악계, 현재 클래식 음악계에 기반을 좀 더 풍성하게 하고 다양성을 들고 오는 점에서도 이 지휘자는 굉장히 가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도 뭔가 어떤 시대 정신하고 맞는 권위를 좀 벗어난, 그러면서도 이제 단원들이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을 칭찬으로 해서 아니면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목표한 것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리더십이 돋보이는 지휘자라는 점에서도 굉장히 매력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대 정신에 걸맞는 음악가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감상하지 못한 곡들이 참 많이 있는데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꼭 들어보시라고 추천하고 싶은 곡 혹시 있을까요? 네, 여러 곡들이 있었는데 조금 시간이 길어서 많이 못 가져왔는데요. 네. 일단 구스타프 말러의 곡들, 두다멜이 지휘하는 정말 또 평소하고 다른 굉장히 진지한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또 다른 것은 LA 필하모닉하고 함께 했던 존 윌리엄스, 영화 음악의 대가였던 존 윌리엄스의 영화 음악만을 가지고 두다멜이 지휘를 한 게 있습니다. 스타워즈라든지 E.T.라든지 우리 인디아나 존스라든지 우리에게 굉장히 친숙한 그 존 윌리엄스의 영화 음악만을 가지고 또 녹음을 한 음반이 있어서요. 이 두 가지를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어떤 음악가 소개해 주십니까? 다음 주에는 첼리스트 요요마를 만나보시겠습니다. 요요마가 나오는군요. 행복합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오늘 선선의 팡팡 스토리 클래식에서는 지휘자 구스타포 두다멜의 인생 스토리로 함께했습니다.